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에 승리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브라질 국대 기마랑이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리버풀과 맨시티 등 리그 선두권 팀을 연달아 만나며 패했었는데 그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닉 포프 키퍼를 비롯해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화력으로 극복하고 있다. 본머스는 토트넘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5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중하위권 추락의 위험이 커졌다. 엄청난 골 행진을 이어가며 득점왕 레이스에 뛰어들었던 솔랑케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타버니에와 세메뇨 등의 지원도 아쉽다. 원정에서는 수비도 기복이 있기에 이 경기에서도 고전할 수 있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크리스티와 루이스 쿡 등이 나서는 중원이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지만 스미스와 로이드 켈리 등 측면 수비가 불안하다. 알미론과 앤서니, 고든 등 빠른 발과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윙어들이 기회를 만들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맨유전 승리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본머스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모두 패했다. 때문에 강등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번 홈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아워니와 오리기, 엘랑가와 허드슨 오도이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은 즐비하기에 중원이 안정적으로 패싱 게임을 전개해야 한다. 웨스트햄은 맨유전 패배에 이어 홈 경기에서 아스날의 6골 차로 완패했다. 전반 이미 승기를 내준 경기였기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온 홈 팬들이 대거 나가는 상황도 나올 정도로 최악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필립스를 비롯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효과가 크지 않고 보인도 부진하다.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쿠야테가 돌아왔기에 도밍게스와 중원에 나서 경기력이 떨어진 웨스트햄의 중원과 자웅을 겨룰 수 있다. 또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지오바니, 레이나의 가세로 인해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나오는 패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경기력 저하의 원정팀 상대로 경기 내내 몰아칠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브레넌 존슨의 골로 승리하며 빌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선제골을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파페 사르의 동점골 이후 존슨의 골이 터졌다. 국대 차출 여파로 인해 교체로 들어온 주장 손흥민은 측면 돌파에 의한 완벽한 크로스로 그가 돌아왔음을 알렸고 이제 풀핏의 전력으로 더 높은 곳을 노린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지만 패했다. 황희찬이 차출 여파로 인해 빠진 경기였기에 쿠냐와 사라비아, 네투의 쓰리톱을 가동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토트넘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수비에 무게를 두고 네투와 황희찬을 앞세운 역습으로 임할 것이 유력하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울버햄튼은 최근 원정에서 첼시를 잡는 등 승점 추가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황희찬의 몸 상태가 100%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네투가 부진하면 마무리에 고전할 수 있다. 메디슨과 파페 사르의 중원 장악을 통해 홈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해결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카디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세비야전을 시작으로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중하위권 추락의 위험에 처했었는데 스트라이커인 안테 부디미르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하위권 팀인 카디스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토로와 몬카율라 등 그들이 자랑하는 중원 조합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최전방을 지원할 것이다.
카디스는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파리와 카르셀렌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그 기간 두 차례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문제는 역시 최전방이다. 라모스와 가르디올라 등 기대했던 선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안미를 비롯해 공격수들을 보강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본다. 카디스는 중원에 나서 안정적으로 패싱 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알카라즈와 에스칼란테 등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토로와 몬카yor라가 중원에서 점유율을 점차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부디미르와 라울 가르시아, 페나 등이 해결할 오사수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를 OSC 대 르아브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릴은 지난 라운드에서 파리에 패했다. 파리 원정에서 선발 출전한 야즈즈의 골이 있었지만 리그 선두의 화력에 무너졌다. 그로 인해 1권 추격에 실패했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프랑스 컵 대회에서도 리옹의 패에 탈락했기에 이제는 리그와 16강에 진출한 컨퍼런스 리그만 남아있고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 르아브르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스타드렌에 패하며 리그 무패가 3경기에서 끝났다. 리옹과 모나코 등을 상대로 승점 추가를 잘하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했는데 렌의 상승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요리스와 오페리, 상강태 등이 버티는 최종 수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경기를 잘 이끌어갔다. 릴의 승리를 본다. 르아브르는 최종 수비가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한다. 또 이 경기는 강팀 상대 원정이기에 더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데다 제그로바와 우나스, 야즈즈와 데이빗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릴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릴이 승리하고 다시 2위 추격에 나설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폴리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내심 연승을 노렸었는데 그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최전방에 스비데르스키를 추가하며 공격진의 업그레이드를 노렸는데 기대만큼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았고 노슬링 가세 효과도 미비하다. 라조비치와 보나쫄리 등의 역습에 기대해야 한다. 유벤투스는 최근 연패를 당하며 인테르와 승점 차가 벌어졌다. 인테르 원정에서 패한 건 그렇다 쳐도 홈에서 우디네세에 패한 것이 컸다. 블라우비치가 빠진 경기에서 밀리크와 키에사가 공격을 주도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파지올리와 다닐루가 징계로 빠진 여파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블라우비치와 다닐루가 복귀할 수 있기에 정상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고 연패로 분위기가 추락한 상태긴 하지만 징계 결장자가 돌아오는 등 풀 전력으로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베로나는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없기에 고전이 예상되는데 로카텔리와 라비오의 중원 지원도 있을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